안녕하세요. 늘 빠르게 IT 소식 그리고 제품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.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올 가을에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. 아이폰 9, 아이폰 11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. 이러한 새로운 아이폰 그리고 기존 아이폰에는 현재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iOS 12 버전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런 iOS 12 버전을 개발자 베타 버전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퍼블릭 베타 5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실제 사용을 하면서 느낌은 어떠했는지,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무엇이었는지 오늘은 그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은 가칭이긴 하지만 아이폰 9 그리고 아이폰 11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이번 iOS 12 버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성능이 좋아졌어요. 애플의 설명에 따르면 앱을 런칭하는 속도는 40%, 카메라 스와이프 속도는 70%, 키보드가 뜨는 속도는 50%, 그리고 작업이 과부하, 다양한 작업을 사용할 때 2배 빠르게 앱을 실행할 수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.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카메라를 이렇게 스와이프하는 속도나 그리고 앱을 런칭하는 속도 등이 확실히 기존에 비해서 빨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이번 iOS 12 베타 버전 등이 안정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적인 향상은 앞으로도 정식 베타 버전에서 그대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번 iOS 12 버전을 사용하면서 마음에 드는 기능 중에 하나가 사진입니다. 사진이란 기능에 For You라는 기능이 추가가 돼서 상단에는 추천 사진, 그리고 추억, 을 볼 수 있고 공유 앨범 활동, 그리고 효과 제한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촬영한 사진에 어떤 효과를 적용하면 좋은지 이렇게 아이폰이 알아서 효과를 제한하는 그런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.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기능 중에 하나는 시리 쇼컷이라는 기능입니다. 시리, 그동안 이렇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하면 답변을 해주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죠. 그런데 이제 시리 쇼컷이라는 단축키 기능이 생겨서 시리를 본인이 원하는 기능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. 제가 사용해보면 이거 굉장히 유용한데요. 예를 들어 팝송, 네, 이렇게 본인이 사용했던 기능들을 시리 쇼컷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바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내 블로그. 보시는 것처럼 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다양한 기능을 이렇게 쇼컷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리를 사용하는 빈도가 기존에 비해서도 확실히 많아졌습니다. 하시면서 아이폰을 사용하시면서 음성 메모를 사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. 저도 회의를 할 때 회의 내용을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강의 같은 걸 들을 때 강의 내용을 녹음할 때 사용하고 있고, 이러한 녹음된 데이터를 제가 유튜브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팟캐스트 등을 할 때도 사용하는데요. 음성 메모가 달라졌습니다.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고, 특히 아이클라우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, 이번에 맥 OS에서도 음성 메모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아이폰에서 녹음을 한 음성 메모를 바로 맥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변경되었어요. 그렇죠?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되었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, 이렇게 메모를 한 것을 바로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 메모를 좀 더 쉽게, 예전에는 음성 메모 한 다음에 또 전송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아이폰에서 메모한 것을 맥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점도 제가 iOS 12 버전을 사용하면서 와, 이거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. 또한 제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방해금지 모드입니다. 사실 저희가 스마트폰을 막 일을 해야 되는데, 또는 가끔 뭐 영화 같은 거 봐야 되는데 굉장히 알림 등으로 방해가 받을 때 굉장히 많죠. 저도 그렇게 방해를 받을 때가 많은데, 이제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을 해놓고 선택을 하면 1시간 동안 오늘 저녁까지 또는 이 위치를 떠날 때까지, 그리고 시간 지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.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설정을 할 수도 있고, 위치 기반으로 이 위치를 떠날 때까지로 설정해 놓으면 만약에 뭐 미팅 등을 한다거나 극장 등에 사용한다거나 해서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을 때는 이런 위치 기반으로 방해 금지 모드를 사용하는 것도 뭔가 아이폰을 사용하면서도 다른 업무 등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.
이번에 iOS 12 버전을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이 스크린 타임이란 기능도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. 스크린 타임은 내가 아이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래프를 통해서 오늘 그리고 지난 7일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볼 수 있고, 만약에 제가 게임 등을 너무 많이 한다 할 때는 일단 걸어보면 시간 제한을 추가를 해서 어느 정도 하루에 몇 시간만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, 그리고 다운타임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항상 허용, 통화 등의 앱들은 항상 허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기능이 정말 유용한 부분은 바로 자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제 아이를 지금 등록을 해 놓은 건데요. 스크린 타임 켜기를 해 놓으면 아이가 어떻게 아이폰, 아이패드를 사용하는지, 아이클라우드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정보를 모두 한꺼번에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앞서 보신 것처럼 확인을 할 수 있고요. 아이가 게임 등을 하는 시간을 제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컨텐츠 및 개인정보 보호 제한도 걸 수 있고, 그래서 다운타임 걸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앱 시간을 제한해 줄 수 있어요. 만약에 게임은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만 해라 라고 이렇게 제한을 해줄 수 있고, 컨텐츠를 걸 수도 있죠. 일단 이제 이렇게 비밀번호로, 부모의 비밀번호로 적용이 돼요. 그래서 아이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볼 수 있고, 앱 시간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게임을 하다가 만약에 55분, 제가 1시간 제한을 해놨으니까 55분이 되면 아이에게 이제는 제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알림이 뜹니다. 근데 아이가 이 게임을 더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부모에게 시간 연장을 요청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부모가 그 시간 연장 요청을 보고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거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부모가 한번 거부를 했는데 아이가 계속적으로 시간 요청을 하면 안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 제한이 걸렸을 때는 한 번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다음에 내일 또 다시 게임을 하고 싶은데 시간 제한이 걸려 있다. 그래서 연장 요청은 내일은 할 수 있죠. 그럼 또 내일 부모가 한번 거부하면 내일은 더 이상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또한 아이폰을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알림을 받게 됩니다. 메일도 받고 각종 앱에서 알려주는 알림도 받게 되는데, 이번 iOS 12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드는 기능이 바로 이런 그룹 알림 기능이었어요. 그룹 알림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앱별로 알림을 그룹으로 볼 수도 있고 간략하게 보기를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 3D 터치를 이용해서 꾹 누르게 되면 메뉴 버튼이 뜨고, 이런 메뉴 버튼에서 조용히 전달, 그리고 알림을 끌 수도 있고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이러한 알림 방법을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iOS 12 기능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기능이었습니다. 이 외에도 iOS 12는 미모지라고 해서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메시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, 그리고 4가지 타이거, 코알라, 티라노사우루스 유령 등의 새로운 애니모티콘도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올 가을에 정식 배포가 될 iOS 12 버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도 높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가을 새로운 아이폰 그리고 기존 아이폰에서 만날 수 있는 iOS 12 정식 배포를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